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도 저녁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3도를 비롯해 경주 37.4, 경산 37.2도 등 33도에서 37도까지 치솟아 대구 경북 전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내일과 모레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까지도 계속 37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기상대는 다음 주부터는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져 이번 주보다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나 관광에 초점을 맞춰 자기 고장을 알리는 다른 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칠곡구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인문학을 도시 브랜드로 만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마을 주민들과 대학생들이 인문학 활동이란 이름으로 만났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농사일에서 살아온 삶까지 서로 궁금한 것을 묻고 들어주면서 소통하는 겁니다. 마늘이고 이런 거 전부 모든 것이 해가 이제 자식들 전부 보내주는 기라. 엄마 달라 먹는다 카이 돈 안 받고. 직접 얘기하면서 할머니도 얘기 들어주고 사진도 찍고 할머니랑 추억 남기는 그런 활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50년 된 나무 같은 마을의 역사와 상징물, 주민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사진 속에 담깁니다. 이런 만남은 일주일 가까이 계속돼 전시회와 마을 축제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마을, 할머니들이 늘 배운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받으며 못 배운 한을 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 70 넘어도 인지라도 배워갖고 모르는 걸 선생님이 한자 가르쳐 주시니까 배운 게 재밌고. 지역 자원을 여행 코스로 만든 인문학 공정 여행과 유명 강사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 아카데미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칠곡구는 이처럼 인문학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도 창조 사업으로 인정받아 30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주민들의 행복입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살아왔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인생을 변화시키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칠곡군의 신선한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연안 전역에는 적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주와 포항 연안의 경우 이 적조 생물이 최대 밀리리터당 2만 개체까지 검출돼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 연안에도 적조 생물이 최대 12,000개체까지 늘어나 양식장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수산과학원은 경북 동해안의 경우 냉수대 영향으로 적조 밀도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며 양식장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7.8%로 지난해 7월 고용률 59.2%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도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전북이 1.6%포인트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 충남과 경남, 광주와 충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 역시 전국적으로 3.1%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는 3.6, 경북은 3.7%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주 출신으로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시인 모궐의 생가가 복원됐습니다. 앞으로 모궐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경주시 건천읍의 한 마을, 시인 모궐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가 있었던 곳입니다. 경주시가 최근 이곳에 생가를 복원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로 꾸며진 아담한 초가가 들일방앗간과 함께 시인의 자취를 느끼게 합니다. 실제 거주했던 분과 또 가족, 제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구성을 받아서 최대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생가 뒤쪽에 시 낭송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상대로 모궐시를 낭송하는 행사도 갖기로 했습니다. 또 모궐 동상과 시비,
동요 송아지를 상징하는 칙소 조형물과 함께 후배 문인들을 위한 지필실도 세울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모골생가는 한국 시단의 거목인 모골의 업적을 기리고 문학 정신을 되살리는 관광지이자 문학의 산실로도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그 지필실을 만들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작가, 시인들이 와서 이렇게 지필을 하고 독립모골문학관 건립에 이어 모골생가를 복원한 경주시는 앞으로 독립생가도 복원해서 경주를 문화관광의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등 8개 시민단체는 이 대구교육청이 올해 반 34차례나 마련한 정책 설명회가 4천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 우동기 교육감 치적 홍보 행사로 변질됐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주민참여 예산조례에 의한 정책 설명회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책 설명회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었고 참가자도 교육 관변단체로 채워진 데다 내용도 우교육감의 행복교육 성과 홍보가 대부분이라면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전락한 정책 설명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일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자사고에 주어진 혜택을 줄이기로 발표하자 지역 자사고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4개 자사고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사실상 성적과 관련 없이 지원이 가능해 정부의 이번 우수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2017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돼 일반고와 등록금 차이가 더욱 커져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해외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TV와 아사히TV, AFP통신, 알자지라TV 등 12개 해외 방송사와 통신사 기자 20여 명이 어제 구미시를 방문해 무선 충전 전기버스 시범 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 취재했습니다. 외신 기자단은 차량의 재원과 경제성, 향후 구미시의 계획 등 시범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미시는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정부의 신규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면 무선 충전 전기버스를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경주시 복지지원과가 충효동에 있는 한식점에서 최양식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단체 회원 35명에게 1인당 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시와 노인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측은 지역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부서의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오는 10월 3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포항 남구와 울릉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오늘부터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먼저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공무원의 특정 후보 지원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후보 비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발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 개체수가 달성보는 1mm당 최대 22,000개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9일에는 2,900개로 나타났고 강정 고령부의 남조류 개체수도 8월 7일 이후 10,000개체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지난주 대구 경북 지역에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면서 녹조가 다소 두춤해졌지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